네, 인사검증 문제 등으로 후임 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인사 문제 발목이 잡히면서 현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 운영 과제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 고문,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의 고민이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요일부터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이렇게 며칠 미뤄지고 있는데 우선 짚어볼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큰 주제를 만들었는데 함께 좀 보시죠. 네. 네. 꼬이는 총리 인사, 야권까지 거론 이런 주제를 저희가 네. 꼽아봤는데요. 예. 자, 과연 정홍원 총리에 이은 후임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 두 분께 저희가 총리에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사전에 드려봤는데요. 네.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세 사람의 모습이 나왔죠? 네. 자,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꼽아주셨고요. 이진곤 고문께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두 분이 공통으로 이렇게 꼽아주셨네요. 어떤 이유로 꼽으셨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영란 전 위원장이 자신은 이제 총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저 분을 뽑은 이유가 일단 그 김영란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부정청탁금지법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면은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 사회와 민간의 유착 같은 거, 네. 민관 유착, 정경 유착의 문제, 관폐를 개혁하는데 상당히 적임자다라고 해서 일단 뽑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거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법률가는 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법률가라고 해서 뭐 총리 적임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리가 어떤 인물이 돼야 되냐는 이른바 개념의 문제인데 네. 관료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의미가 있는데 관료사회 개혁뿐만이 아니라 일단 우리 사회의 좀 양극화의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좀 화합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영란 전 위원장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족을 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피아라든지 그리고 특히 전관예우나 이런 데서는 대단히 자유로운 분 같아서 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김영란 법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일단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진곤 고문께서는 최 교수님 말씀하는데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법조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서 뜻을 아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제 그런 일이 되고 김영란법을 제정했던 이런 확고한 그런 이제 어떤 청렴의지라든지 도덕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여성이니까 요즘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국민들도 굉장히 괴롭고 외롭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보듬어주고, 예. 치유해주고, 또 그 보살펴주고, 이 너싱 리더십이랄까, 힐링 리더십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물론 여성이지만은 네. 김영남 대법관도 그 전 대법관도 여성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국민들한테 그래도 법조인이 주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보다는 좀 포용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했고, 네, 그래서 법조인이 이번에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는 저도 최 교수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주제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권까지 거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또 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야권 인사들을 기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야권 인사들 꼭 기용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야권까지도 그 풀에 고려해서, 넣어서 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굳이 야권이라 해가지고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은 전 정권 분들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얘기한 이념 갈등에서 좌다 이렇게 보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시야를 넓혀가지고요. 그동안에 여러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관료 그리고 법률가에 네.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군도 좀 넓히고 네. 직종이나 직군도 넓히고 꼭 보수 성향의 인사들 말고 야성의 인사들 중도 진보 정도 이런 인사들을 좀 크게 넓혀보면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되게 이제 개혁성이나 도덕성 문제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사도 한다고 얘기하고 막상 또 능력이 있어서 지명을 하려 보면은 또 검증에서 뭐가 걸리고 이렇다는 건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그런 고정관념에서만 탈피한다면요. 네. 저는 검증을 통과하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특정 인물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시민운동가 쪽에도 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전체적인 걸 몸에 아우르고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법률 그리고 관료 그리고 이념이 어느 쪽이냐 이런 것에서는 좀 탈피할 때 조금 그래도 인물군이 넓어지지 않을까.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거의 인물은 좁혀져 있겠죠. 뭐 예. 2, 3대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뭐 인사 시기를 지금 뭐 너무 놓친 게 아니냐 하는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시죠. 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고 국방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각각 26일, 52일씩 걸렸습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시작한 건데요. 감사원장 자리는 더합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하고 신임 황찬현 원장이 임명되기까지 무려 98일 동안이나 공백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로 역시 내각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죠. 자, 올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진수 해안수산부 장관이 연이은 실언으로 경질되고요. 지금의 이주영 장관이 오기까지 29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민원 비서관의 자리는 무려 63일이나 비어 있었고요. 지금도 비어 있는 두 자리가 있죠.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를 표명한 지 45일째고요. 또 남재준 국정원장의 후임 역시 20일째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전략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있긴 한 건가?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자리라는 것은 뭐 총리야 그 장관들 자리라든 모든 자리가 거기에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 뭐 사람이 없어도 좋다 이러면 그 자리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어쩐지 이 정부가 또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뭔가 어딘가 좀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든지. 네. 예, 항상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붕 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꾸 이가 빠지는 데다 그거 제대로 그때그때 채워 넣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뭐 쑥쑥 빠져 있을 거고 말이죠. 예. 청와대 뭐 수석 회의를 하다 뭐 비서관들도 쑥쑥 빠져 있을 거고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이 대통령 혼자만 뛰어다닌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실은요 기반이 안정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추진하는 정책도 힘있게 그렇게 추진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예.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대통령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밑에 총리부터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이 말하자면 대통령의 보좌역들이거든요. 네. 이 보좌의 각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가 숭숭 빠져서는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대통령 그 일할 때 있어서도 무리가 나오고 허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각별히 좀 그 인사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인사 공백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인재풀이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예.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정 철학이라는 부분, 국정 철학이라는 얘기가 사실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네.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대통령과 어떤 그 코드를 같이 한 인사, 물론 대통령의 수석이라든지 장관들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같이 해야 되겠죠. 예. 네. 국정 철학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이념적인 관계 너무 크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쪽에 너무 이제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인사를 고르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적합한 인사는 보면 또 청문회에서 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지금 쭉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예. 그 각 부처의 장관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 출범할 때부터 정권 출범할 때부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 출범 측의 지지율도 그것에 따라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여전히 그 시스템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 사퇴한 것도 뭐 여러 책임론이 거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들 여러 번 지적하는 겁니다만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보다 대통령하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팀들이 좀 넓게 직군을 바라보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좁게 자신들의 어떤 측근 인수위 이렇게 자꾸 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
7월 14일이죠. 7월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주제어를 먼저 볼까요? 네. 네. 우정은 번치 않을 때 아름답다. 심상치 않은 제목이죠. 예. 이 서청원 우정이라는 의원이 글쎄요 두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정치라고들 얘기해요. 독일의 뭐 헌법학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네. 게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정치라는 게 우정이긴 이번에도 저기 충북지사 할 때 이시정 후보하고 왜 윤지수 후보하고 예. 청주고등학교 동료동창 아니었어요. 저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같은 민주계거든요. 과거 민주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그 민주계 말고 과거에 이제 통일민주당의 그 민주계란 말이에요. 서청원 의원은 11대 때 민한당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분이고 그리고 13대 때 YS와 인연을 맺으면서 대변인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YS가 대통령일 때는 정무장관도 했고 원내 총무도 했고 그때 원내 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였어요. 지명하는 자리였으니까. 또 김무성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13대 때 통일민주당 의원도 이제 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도동계고 YS의 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YS계 상도동계. 그래서 이제 우정은 별치 않을 때 아름답다인데 설령 뭐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은 지고 이길 텐데 그렇다 해서 우정이 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외나무 다리에서 승부를 건건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게다가 두 분이 같은 친박이면서도 한 분은 지금도 아직도 친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기 김무성 의원은. 근데 친박의 분위기보다는 비박의 분위기가 많이 풍기죠. 2009년도에 그 세종시 문제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갈라섰던 거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시 복박이 됐던 분인데 서청원 의원은 뭐 자타공인한 과거 YS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타공인한 친박 의원들 18대도 했었고 예. 두 분이 아주 결이 달라요. 단지 두 분이 비슷한 건 아주 친화력이 있고 예. 여야를 통틀어서 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건 대단히 그 비슷하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어떤 지향점은 많이 달라 보여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참 하긴 어려운데 사석엔 좀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만 이시군 고문께서는 어떻게 근데 예상하시나요? 이제 당에서 지금 당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냐 이거죠.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야 우리가 편안하냐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이제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도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여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김무성 의원은 요즘 사실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또 안에서 나는 뭐 친박이 아니라 비박이다 이렇게 공언해버리면 안에서 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무성 의원만큼 또 친박 역할을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때 바로 세종시 때문에 틀어졌는데 그때 사실은 당시에 박 대표도 말이죠. 좀 불러서 서로 논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꼭 요즘 보니까 배신과 의리 이러던데 그걸 굳이 배신이라는 이런 틀에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어쨌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존도가 높아져야 되느냐 아니면 유지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이것을 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분이 말하자면 당락이 결정되겠죠. 지금 이진건 교수님 말씀 중에서 유지가 되느냐 떨어져 분리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저는 왜 언론이 이렇게 집권당의 대표가 누가 되냐에 관심이 왜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뭐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야당도 마찬가지.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냐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네. 전 당청 관계라고 봐요. 바로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데 당이 지금 청와대에서 자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당이 후보를 내서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은 당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원래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물론 현실적으로 당정청이라는 게 하나의 여건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당과 청와대와 내각이 잘 협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당과 청와대가 지금 같은 일방적인 관계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서청원 의원은 물론 이제 당청 관계에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당정청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만 네. 자칫 당정청의 고리 역할이 여전히 청와대와 당과의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된다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김무성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김기춘 실장에 관련돼서 약간 또 말의 그 뉘앙스를 좀 바뀌긴 했어요. 네. 대통령 선택사항이다. 당연하겠죠. 전당대회 앞두고 당심과 박심이 중요하니까 그런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인데 아무튼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당청 관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 대표의 전당대회는 국민들에겐 적어도 의미가 없다. 네. 그들 내부에서 누가 공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누가 줄 서가지고 인맥이 어느 쪽에 있는 그 의원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당청하기가 좀 더 긴장하게 되면서 당이 청와대한테 목소리도 좀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전달할 때 예. 그 당청하기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를 보시죠. 예, 730 재보선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파워 게임도 시작이 됐습니다. 옛 민주당 출신하고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 측의 공천 갈등 재현 조짐이 좀 있는데요. 육사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었죠. 심각했었는데 많이 있었죠. 거의 뭐 2라운드가 또 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너무 자신의 계파를 당선시키려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치니까 자신의 계파의 그 인사들을 당연히 뭐 원내 진출 많이 시켜야 되겠죠. 뭐 그 네. 부분에 대해서야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대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뭐 전략 공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12군데가 지금 최소한도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여러 네. 군데, 예. 수도권만 해도 6군데고요. 그래서 좀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인사 쪽을 너무나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나치게 전략 공천이 너무 남용돼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대신 민주당 쪽도요. 안철수 대표를 어렵게 영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렵게 통합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새정치연합 따로 가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연대에 의한 연합정치적 측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치더라도요. 어렵게 영입을 했으면은 예. 좀 어느 정도 이 도와주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선거 끝나자마자 또 안 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보기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역시 그래서 대안세로 잘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안 대표도 좀 양보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너무 공격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께서는 야권의 이 내부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 최 교수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죠. 같이 네. 하는데 문제는 안철수 지금 대표가 만약에 자꾸 내 세력 뭐 이것을 확장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겠죠. 저항에. 그럼 왜냐하면 사실 거기 가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기 세력을 확보한다 해도 한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주계라든지 또 뭐 거기 그 안에도 친노계라든지 이런 기존의 세력들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세력들하고 겨룰 수 있을 만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괜히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만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이 권력 다툼만 생긴다면 그건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자기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이 끌어안는 그래서 전체를 끌어안는 그런 좀 통 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를 좀 보시죠. 예. 자, 이 거물들이 모여들 동작을 현재로서는 뭐 이제 동작을 한 군데만 이제 서울에서 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이른바 이제 별들의 전쟁 이렇게 불리고 거물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까? 뭐 올스타전이라는 일단 뭐 표현도 나오는데. 서울이라는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경기도 수도권이 6군데인데 서울은 한 군데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정도원 의원이 의원직 이제 박태호 될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계류 중이니까. 네네. 그리고 서대문 의리 하나 늘어나니까 좀 이제 분산이 되겠는데 지금 워낙 서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의 글쎄 저는 거물이란 말을 참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뭐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이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에 복귀를 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당이 뭐 오세훈, 나경원, 이해훈 의원도 그렇고 뭐 저기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동영, 뭐 천정배, 금태섭 이런 분들은 또 이번에 새로 또 빼지 달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동작구 을이 뭐 종로구 1번지처럼 되고 말하는 정치 1번지처럼 되고 말하는데 어쨌든 너무 양쪽이 그 정치 승리만 위하지 말고 지방선거의 연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구하는 쪽에 많이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승훈 너무 고수. 이제 그 여하튼 별들이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또 여권이나 야권이나 새로 진입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그 자리를 또 내가 차지해야 될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 보면 뭐 대선 후보 출신도 많고 예. 여기도 보면 또 김황식 전 총리까지도 지금 예. 이제 새로 진입하고 싶겠죠. 왜 그래야 다음에 무슨 기회가 생길 테니까 이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자리가 안 늘어난다면 또 수도권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거물이라서 그 사람들 뭐 이정현 뭐 후보수석도 네. 뭐 노린다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자기의 그 네임밸류라든지 뭐 정책 배경 그걸 가지고 우월적인 지위를 뭐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서 당당히 경쟁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예. 거기서 성공하면 그야말로 더 인기도 얻고 지위도 더 강화할 수 있겠죠. 예. 예. 동작을은 뭐 여야의 뭐 승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공천 경쟁도 굉장히 그렇겠죠.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 고문,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